네, 안녕하세요. 동적 시스템 모델링 12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어, 앞에서 어, 매스메리컬 모델링 이제 시스템을 이제 수학 방정식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저희가 배우고, 그것들을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뭐 스페이스 이퀘이션을 만들어내고 뭐 보디 플랍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때까지 배웠습니다. 이때까지 6장에 있는 일렉트리컬 시스템까지 이제 커버를 했었는데, 7장에 있는 플루이드랑 이제 히트 관련된 이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에 관련해서는 스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루이드 시스템하고 테르멀 시스템을 진행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연력학이나 유체역학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것까지 너무 많아서 스킵을 하고요. 7장에 있는 내용도 결국에는 미케니컬 시스템이나 일렉트리컬 시스템처럼 이제 플루이딕 시스템, 이제 유체 시스템이나 테르멀 시스템, 이제 열 시스템을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챕터인데, 이 파트는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제 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적용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배웠던 게 이제 매틀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2주에 걸쳐서 사용하는 방법, 뭐 커맨드나 이제 프로그램 설치부터 해서 이제 커맨드 쓰고 이제 플롯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배웠죠. 이제 기본적인 이제 매틀랩 펑션까지 또 알려드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사실상 이제 이 본 수업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매틀랩 코딩하는 데는 책에 있는 이제 샘플러인 코딩들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보고 이해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뒤에 배우는 것들에 관련해서 새로운 커맨드들이 나오긴 할 거예요. 매틀랩 관련된 커맨드들이. 근데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새로 배우는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매틀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무엇을 배워볼 거냐면은 이제 Transient Response Analysis라는 거를 이제 배울 건데, 이제 8장하고 10장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장을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10.7장에 있는 Stability Analysis에 관련된 내용을 Stability Analysis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거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좀 배우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를 이제 제가 필기하면서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수업이 좀 만들어 왔고요. 학생 여러분들께 제가 이 필기 전 상태의 파일도 오늘은 이번 수업에 관련해서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직접 여기 있는 내용들도 다 필기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과도응답과 정상사태 오차라는 토픽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이걸 다 배우는 건 아니고 이제 과도응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됐을 때 이 인풋을 이제 다양하게 넣어보면서 이 시스템을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인풋을 넣어볼 수 있는 신호들을 이제 시험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시험 신호들은 이제 제어 시스템의 성능 해석하고 이제 이걸 비교하는데 쓰이는 신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많이 다뤘던 스텝 펑션이라든지 램프 펑션, 임펄스 펑션, 그 다음에 사이누소이드 펑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텝 펑션은 이제 계단 함수라고 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스텝 펑션,
있을 거고, 램프 펑션은 말 그대로 t를 넣어주는 이런 즉 증가하는 이런 펑션이고, 임펄스 펑션은 뭐라 그랬었죠? 이건 이제 망치를 빵 때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제 임펄스 말 그대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펑션이었죠. 그 다음에 사이누소이드 펑션은 말 그대로 이런 사인 펑션을 넣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보고 이제 그 나오는 아웃풋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아웃풋에 나오는 이제 식이나 이런 것들을 플러팅을 해보면서 이 시스템이 안정화가 돼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단일 시스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에서 이제 컨트롤 이제 제어를 짰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제어랑 새로 짠 제어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그런 데도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쓰는 인풋 시그널 입력 신호를 써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런 간단한 여러 신호들을 넣어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시험 신호 테스트 시그널을 이제 시스템에다가 이제 인풋을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아웃풋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크게 이 출력이 되는 아웃풋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과도 응답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정상 상태 응답이라는 거예요. 과도 응답이랑 정상 상태 응답은 이제 각각 영어로 하자면 transient response라고 하고, 과도 응답은, 정상 상태 응답은 steady state response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과도 응답이랑 정상 상태 응답이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해서 이런 아웃풋이 있을 때, 자, 스텝 펑션을 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스텝 펑션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xt를 플러팅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치면은, 트랜시션 리스폰스는 이제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게 좀 이제 변화하는 구간을 변화하는 구간을 설명하는 게 이제 과도 응답이고요. 정상 상태 응답은 이제 steady state, 말 그대로 이제 안정적인 상태가 된 그 부분에서의 응답을 정상 상태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도 응답 같은 경우 transient response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구간에서의 response인데, 이때는 stability라는 거를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안정도라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이슈고, 정상 상태 응답에서는 정상 상태 오차, 그러니까 steady state error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transient response 구간에서, 과도 응답 구간에서는 이 시스템이 발산할 건지 아니면 이제 수렴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한지 이런 거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상대 안정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이게 이제 안정한 상태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때 원래 저희가 타겟팅하는 어떤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인풋을 줬을 때는 이 1에 잘 수렴이 되게끔 만들고 싶겠지만은, 어떤 시스템의 경우는 안정이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뭐 한 0.8이라든지 뭐 이런 구간에서 안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저희가 타겟팅했던 1보다 얘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하게 된 구간이 0.8이기 때문에 정상 상태 오차가 0.2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상태 스테이블하게 들어갔을 때 이게 원래 저희가 타겟팅했던 것보다 얼만큼 에러가 발생하는지, 이것을 이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 응답에서는 steady state response에서는 정상 상태 오차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tability라는 거를 이제 한글로는 안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스테빌리티라는 거를 이제 한글로 표현을 할 때는 안정성보다는 안정도가 조금 더 괜찮은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안정도라는 거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절대 안정도랑 상대 안정도라고 이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절대 안정도는 absolute stability, 그 다음에 상대 안정도는 relative stability라고 합니다. 이때 절대 안정도는 스테이블한지 언스테이블한지 이거를 그냥 판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정한 상태로 이 시스템이 갈 건지 아니면 발산하게 될 건지. 만약에 언스테이블이라는 거는 이런 유닛 스테이트 인풋을 줬을 때 이렇게 해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점차 이렇게 커지는 뭐 요런 이런 이제 발산하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 이걸 보는 게 이제 절대 안정도 absolute stability고, 상대 안정도라는 것은 안정한 정도를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정한 건지. 그래서 안정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스테빌리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성보다는 안정한 정도인 안정도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안정도라는 거는 평형 상태, 이제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가 됐을 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스테빌리티라는 거는 꼭 LTI 시스템이 아니어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 수업 본 수업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배우는 LTI 시스템, Linear Time Invariant 선형 11변 시스템 외에도 이 타임 베리언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넌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안정도라는 거를 스테빌리티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LTI 시스템이 제일 쉽고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 본 수업에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요것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TI 시스템에서 중요한 거는 LTI system is stable if the output comes back to equilibrium state when the system is subjected to an initial condition.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 줬을 때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로 가는 게 이제 굉장히 갔을 때 이 시스템을 이제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외 시스템에서는 다 언스테이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 이런 스텝 인풋을 줬을 때 시간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꼭 이제 수렴하는 게 아니더라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값을 뽑아낼 아웃풋을 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발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 상황도 이제 스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이제 영점과 극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트랜스퍼 펑션을 배웠었죠. 자, 이게 트랜스 펑션을 이제 보통 저희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상태에서 이거를 트랜스퍼 펑션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 트랜스퍼 펑션을 예를 들어서 f of s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뭐 전개한 상태로 이제 보통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간단해요. 0점은 이제 영어로 이제 zeroe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점이라는 거는 이제 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0점은 말 그대로 분자에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이 z가 이제 제로 0점에 해당을 하고요. 극점은 분모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이제 fs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이때 p1부터 이제 pn까지 이것들을 이제 극점 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본 수업 초창기에 폴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 지나갔었는데 이제 저희가 쭉 여기까지 왔을 때 이 트랜스 펑션을 다른 저희가 이거는 새로운 개념, 아주 복잡한 개념이라기보다 트랜스 펑션을 말 그대로 분모에 있는 식도 그렇고 분자에 있는 식도 그렇고 다 인수분해를 해요.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 각각을 이제 0으로 만드는, 이것도 0, 다 0으로 만드는 이 값들을 이제 극점하고 0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금 더 기억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 분자에 있는 것들은 이게 0이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이 중에 하나가 분자에 있는 하나의 인수라도 0이 돼버리면은 이게 0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0을 만든다고 해서 0.zeroes라고 하고, 이제 분모 있는 것들은 이제 0을 만들게 되면은 이전에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0분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폴처럼 생긴다고 해서 폴이 돼버려요. 그래서 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폴이랑 zeroes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라는 거를 아시고, 자, 하나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고 나서 이 트랜스 펑션을 나타냈어요. 이게 지금 뭐에 대한 펑션이에요? s에 대한 펑션이죠. 그래서 이거를 s 플레인에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 플레인이라는 거는 별다른 게 아니라 이제 x축, y축 똑같아요. 이거를 단지 뭐냐면 x축은 이제 리얼 파트고 y축은 이미지너리 파트, 이제 허수부,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s 플레인입니다. 이걸 이렇게 축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그마와 j 오메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j는 허수를 나타내는 i, j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형태로 나온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축을 씁니다. 그랬을 때 극점은 s 플레인에다가 표시를 할 때 극점은 자 x축 x자 표기를 하고요. 0점은 동그라미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폴이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왔으면은 마이너스 1, 1 이렇게 표기를 하고 0점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j다 이러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게 이제 S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직관적인 내용이에요. 요것들을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스테빌리티를 찾는데도 그렇고 제어기를 짰을 때 이게 스테이블한지를 보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형 시불변 시스템 LTI 시스템의 이제 안정도 스테빌리티는
특성근의 모든 실수부가 0보다 작으면 안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성근이라는 거는 characteristic equation이 특성 방정식이에요. 이거의 루트 근이 이제 특성 근인데, characteristic equation은 트랜스퍼 펑션에서 이제 분모에 해당하는 거예요. 분모에 있는 식이 이제 characteristic equation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401 이꼴 제로, 이게 characteristic equatio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성근의 모든 실수부가 0보다 작으면 이제 안정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페루프 극점이 LHP Left Hand Plane에 존재하면 안정이다.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봤던 S 플레인에서 Left Hand Plane이 여기에요. 말 그대로 이 Y축을 기준으로 이제 실수부가 0보다 작은 경우, 이게 Left Hand Plane인데, 여기서 말하는 특성근 내 실수부가 이제 폴이 characteristic equation 특성 방정식이 이제 폴을 이거의 특성 근은 결국에 폴이죠. 그래서 폴의 실수부가 0보다 작으면, 즉 이 왼쪽에 존재하면 이 시스템은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그샘플로 y 더블 닷 더하기 2y 닷 플러스 401y는 20u 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인풋은 ut고 아웃풋은 yt예요. 이때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 초기 값이 다 0이라는 가정하에 트랜스퍼 펑션은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401분의 20 맞죠? 이건 이때까지 했으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ut를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이제 디락 델타 펑션은 1이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트랜스 펑션 나오는 것까지 생략을 안다고 치고, 이제 생략을 하면 ys는 뭐예요?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401 분의 20 곱하기 us가 돼요. 그죠? 근데 us가 이게 지금 us죠. 그래서 1을 곱하기 때문에 트랜스 펑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다시 써보면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s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분의 20이 되겠죠. 이때 자, 요 밑에 요 캐스트 이퀘이션이 0이 되는 s는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0j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ys를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yt를 구해보면, 이거는 2의 마이너스 t의 사인 20t가 됩니다. 맞죠? 요 폼 그대로 유지해서 저희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시면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yt는 t가 이제 무한대로 2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ys가 s제곱 빼기 2s 플러스 401분의 20인 시스템을 해볼게요. 요 s 플러스 2s 위에서 요 개수만, 가운데 개수만 다른 거예요. 그럼 요거는 똑같이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s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분의 20이 되죠. 그래서 요거의 s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0 j가 될 거고요. 요거의 yt는, 자,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2의 t에 sin 20t가 돼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t승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요 yt는, 이때 yt는 무한대로 갑니다. 발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보시면은 이 두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거는 요 두 S에서 실수부가 달라요. 요 두 개가 지금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요 실수부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을 때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는데, 실수부가 양수가 되면은 yt를 했을 때 2의 t승이 돼요. 양수의 t승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무한대로 가면 발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특성근에서의 모든 실수부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게 0보다 작을 때는 2의 마이너스 뭐 t승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시스템은 이제 안정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지만, 이게 양수가 돼버리면 2의 이제 t승이 돼서 t가 무한대로 가면 발산해버리는, 요게 요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되기 때문에 위에서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자, s의 실수부가 0보다 작으면 y of t가 이제 결국에는 0으로 수렴을 하죠. t가 무한대로 갈수록.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자, 요게 1번, 요게 2번이에요. 그러면은 요 까만색이 1번이고 빨간 게 2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팅을 해보면 위에 같은 시스템에서 실수부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게 점점 이렇게 감소해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S의 실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커져서 발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게,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그 원자력을 태우는 그 부분의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학 공장의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의 압력을 컨트롤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점점 이렇게 압력이 커지게 되면 터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스테빌리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 이제 바탕에 깔고, 이거는 그냥 이렇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 S 평면에서, S 플레인에서 모든 페루프 극점이라는 게 클로즈 룹 시스템의 폴인데, 그냥 모든 페루프 극점이 이 왼쪽 반평면에 존재하면 그 시스템 안정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근데 조금 더 좋은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지 요 전체가 아니라 요러한 요 안쪽에, 요러한 특성을 갖는 것 안쪽에 이제 플레이스를 하면은 이제 그 극점을 놓을 수가 있으면 이 시스템이 더 좋은 트랜시언 리스폰스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요 제타라는 것과 TS라는 걸 저희가 배우지 않았죠. 요거는 이제 댐핑 레이쇼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세틀링 타임이라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왼쪽 전체 플레인에 놔도 안정하지만 특히 어떤 요런 범위 내에 두면은 더 좋다
라는 거를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수부가 다 모두 다 0보다 작으면, S의 실수부가 다 0보다 작으면 시스템이 스테이블한 건 알겠는데, 저희가 뭐 2차 시스템, 2차 방정식이나 뭐 3차 방정식 정도까지는 어떻게 손으로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특성 방정식이 n창으로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저희가 이거를 인수분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 특성 방정식, 자, 요런 트랜스퍼 펑션이 있을 때 요게 이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특성 방정식인데, 요 식만을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도 그러면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한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이제 루트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하는데, 루스 안정도 판별법이라고 한글로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사용을 하면은 굳이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도 이 시스템이 안정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1800년대에 이제 루스라는 분이 이제 개발한 방법이 있고, 한 20년 뒤에 후르비츠라는 분이 이제 발견한 방법도 있어요. 후르비츠라는 분이 하는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 이후에 이 두 가지 방식이 보이는 건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낸 또 다른 이제 과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루스 후르비츠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현재도 루스 안정도 판별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런 저희가 컴퓨터도 없고 뭐 매틀렛도 없고 했기 때문에 이런 특성 방정식이 n차로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이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또 개발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루스 안정도 판별법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인 건데, 이 시스템 스테이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특성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모든 개수가 0보다 커야 되고, 또 하나는 루스 어레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열의 모든 항이 0보다 커야 돼요. 요 두 가지를 만족을 하면은 이 시스템은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모든 개수 0보다 큰 거는 뭐 굉장히 쉬우니까 스킵하고, 루스 어레이 요걸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루스 어레이는 자, 요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가장 고차 항부터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항이 있다고 쳤을 때, 자, 1, A1,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일 고차항 S의 n승의 개수는 1이에요. 만약 여기 개수가 있다면은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나눠주면은 1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A1, 그 다음 차수부터 A1부터 쭉 해서 마지막에 AN승이에요. 그러면은 최고차항, 그 다음 차수항 이렇게 차례대로 A2, A3, A4, A5, A6, A7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두 개를 써주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밑에서부터는 이제 계산을 해 나가는 건데, B1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1 분의 A1 곱하기 A2 빼기 A1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B1이에요. 자, B2는 어떻게 되냐면은 A1 분의 요거 A1 곱하기 A4 빼기 1 곱하기 A5 이런 식으로. 자, B3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자, A1 분의 A1 곱하기 A6 빼기 1 곱하기 A7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항을 하나씩 채워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항을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B1 분의 B1 A3 빼기 A1 B2 이렇게 되고, C2 같은 경우에는 B1 분의
B1 A5 빼기 A1 B3 이런 식으로 해서 C2를 적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해나가시면 됩니다. 똑같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시면은 요게 다 차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요거예요. 요 한 제 1열이 모두 다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룰스 어레이에서의 첫 번째 열의 모든 항이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룰스라는 분이 한 가지 더 찾아낸 게 있는데 1열에서의 사인 체인지 횟수, 이게 만약에 다 양수가 아니고 여기 만약에 음수가 하나 꼈어. 그럼 양수에서 음수로 한 번 변하고 음수에서 양수로 한 번 변하겠죠? 그럼 이제 이게 두 번 바뀐 거야.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positive real part를 가진 근의 개수가 두 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사인 체인지 횟수만큼 S가 0보다 큰 게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를 이제 루스 어레이라는 루스 스테빌리티 크라이티리언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찾아낸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쓸 일은 없지만 뭐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증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도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밑에 있는 이게 이제 레퍼런스고 여기를 보시면 되겠지만은 거의 책 한 권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서 이거를 저희가 또 다시 증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이게 맞다라는 거를 이미 다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루스 스테빌리티 크라이티리언은 저희가 그냥 툴로서 이렇게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 펑션이 s의 4승 더하기 2s 3승 3s 제곱 4s 더하기 5 1, 2, 3, 4, 5죠. 그 다음에 분자는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5 라는 트랜스 펑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안정한지를 찾는 걸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캐릭터리스티케이션 요거를 저희가 인수분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루스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언 쓰면은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면 S 4승, S 3승, S 제곱, S 1 있을 이렇게 그냥 쓸게요. S 0일 때 자, 차례대로 1, 2, 3, 4,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위치 하단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2분의 2 곱하기 3 빼기 1 곱하기 4는 1이죠. 2분의 2니까 1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포인트는 자, 어떻게 돼요? 2분의 2 곱하기 5 빼기 1 곱하기 없는 거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 빼기 1 곱하기 0 하면은 이건 없으니까 쭉쭉 나눠서 5가 되죠. 여기는 그래서 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거는 여기랑 똑같이 1분의 1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5 하면은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이제 0이고 여기도 없으니까 0, 0 하면 그냥 0이니까 없어요. 자, 그럼 여기는 마지막에 요 포인트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 곱하기 5 빼기 1 곱하기 여기도 없으니까 0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0하면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요 앞에 요 1열만 보면 여기에서 요게 마이너스죠. 이게 다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그래서 언스테이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는 양수에서 음수로,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두 번 변하기 때문에 두 번의 부호 변화가 있으므로 이 시스템이 가지는 잠시만요. 이 시스템의 포지티브한 리얼 파트를 가지는 근의 개수는 2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와 P 컨트롤러의 개인 K의 범위, 요 K가 얼마일 때 이 시스템이 안정하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트랜스퍼 펑션부터 저희가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CS분의 RS를 이게 하게 되면은 S에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에 K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트랜스 펑션 하는 거는 예전에 배웠었죠. 그 과정은 이제 스킵을 하고 바로 요거를 풀어보면 S의 4승 더하기 3S 3승 3S 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K분의 K가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넘어가는 거는 제가 미리 풀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이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캐릭터스틱 이퀘이션은 0이죠. 요거에 이퀄 0인 게 이제 캐릭터스틱 이퀘이션이에요. 이때 루스의 크라이테리언을 쓰면은 까만색으로 할 걸 그랬네요. 첫 번째, 모든 개수가 0이 양수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K도 0보다 커야 될 거고, 두 번째에 그 크라이테리언을 써보면, 자, S의 4승, S의 3승, S의 제곱, S의 1승, S의 0 에서 1, 3, 3, 2, 1 K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풀어보면은 S의 제곱은 3분의 7.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쭉 해보면 여기는 K,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좁으니까 2 마이너스 7분의 9K, 그리고 여기는 K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앞에 해당하는 요 1열이 다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2 마이너스 7분의 9K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은 K는 0보다는 크고 9분의 14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푸는 거 외에 T 케이스를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자, 요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에는, 자, 결국에는 요 인수를 구할 때 어땠냐면은 2 곱하기 5, 2분의 2 곱하기 5 빼기 1 곱하기 0이죠. 근데 요거 분의 요거 곱하기 요거이기 때문에 요 인자가 그대로 여기로 오게 됩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요 5가 그대로 여기로 오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팁 정도로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특이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S3승 더하기 2S제곱 더하기 S 플러스 2는 0인 경우에 이걸 써보면은 1, 2, 1, 2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에 대한 루스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언을 하면은 이렇게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0분의 2 곱하기 0 빼기 2 곱하기 0 하니까 0분의 0이니까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요거를 0은 굉장히 작은 엡실론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풀어보면은 여기도 0이니까 결국에는 2가 여기 그대로 오겠죠. 근데 여전히 여기는 모드가 0이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 루스 어레이에서 1열이 다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0에서 요 위랑 아래 여기를 봤을 때 부호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두 개의 퓨어한 이미지너리 루트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뭐예요? 이거는 0 플러스 마이너스 j인 실제 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수부가 0인 그냥 허수로만 만들어진 이제 근이 존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이러한 이제 켈스트리트 이퀘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0과 여기도 0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더 이상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면 그 밑에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auxiliary polynomial이라고 해서 이제 보조 방정식을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 위에 00인 바로 그 위에 이것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 S의 4승 레이어니까 이 S4승 이렇게 하고 이제 두 개씩 차수를 내려서 이제 개수를 그대로 옮겨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을 한번 해주면 2S의 4승은 8S3승이고 48S 제곱은 96S고 요 상수는 0이 될 테니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하면은 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엔 00인데 요 8과 96의 개수를 가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은 이렇게 되지만 결국에는 위에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 0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1열이 다 양수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언스테이블 합니다. 그래서 00이 되면 사실 뭐 더 할 것도 없이 그냥 언스테이블 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 0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j라는 이런 허수만 가진 이제 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에 부호 변화가 한 번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positive real part를 가진 근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하나의 1이라는 양의 실수를 가지는 근이 이 특성 방정식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끝내기 앞서서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근을 이러한 이제 폴리노미케이션에서 매틀랩으로 이걸 구현하는 걸 어떻게 구현하냐면은 루트하고 요 개수들만 따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 2, 1, 2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은 요 실제 근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밑에 같은 경우는 루트하고 1, 2 여기는 다 스페이스예요. 개수 사이에는 띄워주셔야 됩니다. 1, 2, 24, 48,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서 닫으면 이것도 이러한 이제 실제 근이 나오게 되는데, 매틀랩으로 제가 간단하게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명령창에다가 이렇게 roots 하고 괄호하고 대괄호에 이제 그 스페셜 케이스 첫 번째 있던 1212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교환에 있었던 것처럼 실제 근이 -2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i 플러스 마이너스 j로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있었던 것도 한번 해보면 1, 2, 24, 48,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0 닫고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0i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실수 하나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세 개의 근과 그 다음에 허수부로만 된 플러스 마이너스 5i, 즉 이제 교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j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다섯 개의 근이 바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렇게 폴리노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저희가 트랜스퍼 펑션을 만들면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루트의 안정도 판별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매틀랩에서 그냥 이렇게 쳐보면 다 음수가 아니네. 그러면 이제 양수인 이제 실수가 하나 존재하네. 얘 뒤에 허수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실수가 양수인 근이 존재를 하면은 이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하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꼭 컴퓨터 아니더라도 저희가 손으로도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접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